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상식 공부 해보는 상식 공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같이 공부해 볼 것은 Marbury 대 Madison이라는 케이스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음, 우리나라는 총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legislative branch, 사법부는 judicial branch, 행정부는 저기다 administrative branch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삼권 분립이 되어져 있는데요.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Marbury 대 Madison이라는 케이스는 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 사법부의 독립성을 일깨워준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법부의 독립성, 사법부의 존재 이유랄까요? 를 각인시켜준 그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800 President Election 1800년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Democrat, Republican 그래서 Thomas Jefferson defeats Federalist President John Adams. 그래서 미국에는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라는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있었습니다. 이 존 애덤스는 연방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연방파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력한 연방 체제를 말 그대로 지지했던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고, 메인 토마스 제퍼슨은 공화당. 근데 지금의 공화당이랑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잘 봐주셔야 될 것은 2대에서 3대를 넘어가면서 야당과
여당이 교체됐다 라고 봐주실 수가 있으세요. 연방파에서 공화당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면은 또 타임라인을 그려볼게요. 3대 president 임기 시작. 일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까지는 2 되겠죠. 쉽게 말해서 1월 2일이 시작한다고 해보면은 1월 1일까지는 2대 대통령이 임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날 대통령이 2대 대통령이 존 애덤스가 연방파인 판사들을 임용을 승인하는 문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밤에 했습니다. 밤에. 그럼 다음 날 이 문서가 가야겠죠. 근데 이미 다음 날이 되면은 그 새로운 대통령이 있게 된 거예요. new. 이 대통령이 이 문서가 계속 있었겠죠. 근데 이 문서를 보내지 마라 라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버리라는 판사는 여기에 적혀있는 판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나 사인도 됐는데 임용이 돼야지 왜 이렇게 사인까지 된 문서를 내가 받아서 판사 임용이 돼야 된다. 왜 이렇게 막냐? 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 바로 이 머버리 대 메디슨이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n the final weeks of Federalist control, Congress passes an act allowing President John Adams to appoint 42 justices. 그래서 거의 정권이 바뀌기 직전에 이 의회는 통과했는데요. 바로 42명의 연방파 판사들을 임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In his final days at presidency, 그래서 마지막 날에 존 애덤스 마지막 2대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 마지막 날에 사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버리 판사를 포함하는 42명의 판사들 임용해라라는 문서에 사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3대 대통령이 됐겠죠. 그래서 3대 대통령이 됐는데 이 존 매디슨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지 살펴보면요. 바로 이 존 매디슨 is given signed commissions of Marbury and the closing hours of John Adams' presidency. 그래서 결국 이 매디슨이라는 거는 이 사인한 문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결국 매디슨이 전달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토마스 제퍼슨 orders that the remaining commissions not be delivered. 그래서 이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이 승인한 문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현직 대통령인 3대 대통령인 제퍼슨이 그걸 보내지 마라 라는 명령을 내렸기 명령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어쨌든 뭐랄까요? 그러한 행정명령이라고 할게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엔 보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마버리라는 판사가 임용 예정이었던 판사가 소를 제기한 것이 바로 이 마버리 대 메디슨 사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기로 한번 또 해볼게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마버리가 있을 것이고 마버리 판사 있을 것이고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버리라는 판사는 아니 법원이 이렇게 사인된 문서를 전달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법원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법안을 근거로 삼았는데요. 바로 그 법안은 Section 13 of Judiciary Act. (1787) 그래서 1787년에 제정된 이 법에 의거해서 메디슨은 나한테 서류를 보내줘야 된다 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미국 헌법이랑 대치되는 것이었어요. 미국 헌법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부가 독단적 결정이 불가능하다 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말버리는 줘야 된다. 이것에 의해서 줘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메디슨 측 입장은 아니 헌법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때의 대법원장이었던 마셜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사실은 맞아. 이 법원 행동 강령에 의하면은 우리는 말버리한테 이 문서를 줘야 하지. 그건 맞아. 그렇지만 헌법이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우리가 우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헌법에 의거해서 모든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사인된 것을 보내줘야 한 권리가 있어. 이 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 법 위에 있는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 헌법을 준수해야 해. 라고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은 얻은 것이 있고 이 마셜 대법원장의 판결로 인해서 잃은 것은 당연히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법원에서 임명권을 상실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본인들 스스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했어요. 근데 반대로 얻은 것은 헌법 수호자라는 타이틀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을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의거해서 행동을 바라보았어. 또한 헌법을 공고화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공고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어찌 보면 본인들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을 포기한 대신 헌법 수호자, 그다음에 헌법을 의거로 본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자의 역할을 얻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버리 메디슨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어찌 보면은 참 대단하죠. 참 이 중간 지점을 잘 파악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마셜 판사가 우린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임명권을 행사할게라고 했으면 대통령의 눈 밖에 날 수도 있는 것이었고 그렇다고 무작정 그냥 오케이 알아 대통령님 말을 듣겠습니다라고만 했어도 지금 본인들의 힘은 강화할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임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명권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에 의거해서 임명할 수 없어. 이것들은 결국 이 법원은 본인들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본인들의 이익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헌법 준수기관, 헌법 판단기관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런 타이틀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students. 감사합니다.